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 용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시나리오에 대해 실습하겠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6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를 실습하면서 브라이틱스 사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 입출력, 그래프, 데이터 읽기, 통계 요약, 필터 함수, 그리고 데이터 저장 및 모델의 복사, 저장 순으로 실습합니다. 실습 데이터는 샘플 아이리스가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1번 데이터 입출력입니다. 브라이틱스는 레파지토리라 불리는 데이터 저장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레파지토리에서 로컬 PC로 데이터를 내려받고 로컬 PC에 있는 데이터를 레파지토리로 업로드하는 것을 실습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2분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때는 간단하게 한 번 클릭으로 되는데 데이터를 브라이틱스에 업로드할 때는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2단계는 델리미터인 식별 문자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컬럼의 포맷을 설정합니다. 먼저 모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시나리오 데이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함수 날개창에서 이 데이터 탭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 하나가 열려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이리스 검색합니다. 샘플 아이리스 데이터를 선택하고 요 세로 고침 추가 옆에 3점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샘플 아이리스를 가져갑니다. 식별 문자는 콤마로 씁니다. 그리고 완료를 클릭하면 바로 파일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my iris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my iris 파일이 있습니다. 이곳을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함수 날개창을 열고 데이터 탭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3단계로 읽어올 수 있습니다. 로컬에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My Iris 데이터를 선택하고 미리 보기가 나왔죠? 확인한 다음에 다음 클릭합니다. 자, 식별 문자 델리미터를 선택합니다. 식별 문자는 My Iris를 저장할 때 아마 탭으로 한 것 같아요. 탭 My Iris.txt를 저장했을 때 탭으로 저장했습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는 컬럼 포맷을 설정합니다. 컬럼 포맷은 숫자는 더블, 숫자가 아니면 스트링으로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굳이 이걸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인테저나 이런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테저로 읽으면 이 숫자 5.1이 5로 읽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블로 놓고 완료를 클릭하면 바로 읽어집니다. 자, 완료했죠? 바로 여기에 myiris.txt가 저장이 됐습니다. 시나리오 2번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미 두 번째 그래프 편에서 학습하신 내용입니다. 모델 에디터에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읽어드려 그래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를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2분 드립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들어가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먼저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My Iris를 읽어오겠습니다. 확인, 런 버튼까지 클릭해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차트를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세팅에서 테이블을 스캐터 플롯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차트가 스캐터 플롯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듀플리케이트를 클릭하면 복제가 됩니다. 버티칼로 세우고요. 오른쪽에서 보겠습니다. 차트 세팅 클릭해서 컬러 바이를 스피시스로 놓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자, 왼쪽에 거는 다시 테이블로 한번 바꿔볼게요. 테이블로 바꾸면 150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150개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Ascending, Descending, 원래대로 이런 식으로 소팅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어떤 게 가장 직선관계가 강할까요? 둘 비교를 하면 됩니다. 먼저 버스칼러랑 비교를 하면은 세토사가 좀 더 직선에 모여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카랑 비교를 해도 세토사가 좀 더 모여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토사가 직선관계가 가장 강하다라고 그래프 분석으로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시나리오는 통계 요약 함수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1번 시나리오에서 레파지토리에 업로드한 My Iris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계 서머리 함수로 분석해 봅니다. 로드 함수로 데이터 읽어오기 함수로 My Iris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옆에 통계 요약 함수를 배치한 후 함수창의 속성창에서 함수의 파라미터 값을 세팅하고 실행합니다. 가이드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에서는 2분 드립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들어갑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스태티스틱 서머리를 해보는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통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통계 요약 함수,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를 배치를 합니다. 인풋 컬럼으로는 세팔랭스, 세팔위스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타겟 스태티스틱, 구하고자 하는 통계치가 뭐냐? 스태티스틱, 정확한 용어로는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통계치가 뭐냐? 평균, 에버리지,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런 버튼 클릭하면 바로 답을 구해줍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늘릴 수도 있고요. 컬럼을 자릿수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자릿수가 아마도 12개일 겁니다. 12개 자릿수를 바꾸는 걸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차트 세팅에 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테이블로 있을 때 여기 포매터라는 게 나옵니다. 포매터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야 돼요. 플러스를 누르면 컬럼 하나가 추가되고 또 클릭하면 컬럼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자, 보세요. 컬럼을 에버리지로 잡습니다. 그 다음 넘버를 2로 잡습니다. 됐죠? 이미 에버리지가 소수점이 두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컬럼을 4자리로 잡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넘버라고 하는 부분에 엑스포넨셜로 누르면 2의 마이너스 몇 승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사이언티픽 포맷, 과학적 포맷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사이언티픽 포맷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4번 시나리오에서는 필터 함수를 사용하여 아이리스 데이터 중 스피시스가 세토사인 50개의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필터 함수를 배치하고 필터 조건에 스피시스는 세토사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스튜디오의 경우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이드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에서는 2분 드립니다. 4번 시나리오는 필터 함수를 배치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필터 함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추출하는 거죠. 자, 필터 함수를 배치하고요. 사이즈를 내려서 함수를 보겠습니다. 브라이틱스는 데이터 분석 흐름하고 데이터의 그리고 함수의 인풋 아웃풋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풋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금 읽어온 아이리스 데이터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입력이 붙었고요. 그 다음 컨디션을 잡아줍니다. 어떤 것을 필터링 할 것이냐 해서 스피시즈를 equal 세토사를 잡아줍니다. 세토사 이렇게 equal 잡으면은요 세미 코테이션 마크도 꼭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런 버튼 클릭하면 세토사에 있는 것만 50개를 이렇게 추출해 냅니다. 만약에 세토사에 이게 세미 코테이션 마크가 없으면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이 에러는 뭐냐 하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코드로 내부적으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파이썬 코드는 이 콜로 놓게 되면 세토사라고 하는 변수를 찾아옵니다. 코드가 그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 코테이션 마크를 꼭 붙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코테이션 마크가 없으려면은 이 equal을 쓰지 않고 start with나 contain과 같은 이 스트링 함수 걸로 쓰게 되면은요. 이 세토사라는 말이 들어있는 걸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일부분을.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런이 됩니다. 에러가 안 나고 런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고요. equal을 쓸 때만 조심해 줘야 됩니다. 시나리오 5번입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데이터를 나중에 다른 모델에서 사용하려면 레파지토리에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이때 쓰는 함수는 브라이틱스 스튜디오의 언로드 함수입니다. 언로드 함수를 필터 함수 오른쪽에 배치하고 프로퍼티 패널에서 속성 패널에서 패스를 적절히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에듀케이션 버전은 6월 현재 이 언로드 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분석 결과 데이터를 로컬 PC로 이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저장한 후에 이 데이터를 레파지토리에 애드하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세토사.txt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터로 나온 함수의 결과를 브라이틱스 레파지토리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레파지토리에 저장할 때는요, 언로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언로드 함수. 자, 그런데 에듀케이션 버전에는 언로드 함수가 아직 없습니다. 자, 팔레트에서 찾아볼까요? 함수 팔레트에 찾아보면 데이터 읽기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필터 함수에서 방금 나왔던 이 50개 데이터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필터 함수인데 이것을 세토사라고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CSV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토사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세토사라고 하는 데이터를
데이터에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로컬. 자, 방법은 아까 나왔던 거랑 같습니다. 세토사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콤마가 맞네요. 다음, 그리고 더블 스트링 맞죠? 확인까지 하면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종합 시나리오에서 다시 사용할 겁니다. 새로 고침 해볼까요? 그 다음에 세토사가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토사.csv가 저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6번에서는 완성된 모델을 저장, 복사하는 방법을 연습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프로젝트 뷰에서 수행됩니다. 왼쪽 상단의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작성된 모델을 PC에 저장하려면 모델 리스트에 내보내기 기능을 실행하면 되고, 모델을 프로젝트에 복제하려면 복사 기능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모델은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브라이틱스 화면을 통해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태까지 만든 모델을 저장하는 방법, 백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를 눌러서 프로젝트 뷰로 와야 됩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2 이렇게 만들면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죠? 자, 내꺼 프로젝트에서요. 시나리오를 방금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프로젝트 2로 카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사라고 있습니다. 복사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카피라고 붙고요. 어디로 보낼 거냐 나옵니다. 이것을 프로젝트 2를 선택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클릭. 자,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플러스 1로 바뀌었죠? 자,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2에 보니까 시나리오 카피라는 모델이 복제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물론 데이터는 없고 이렇게 프로퍼티만 이렇게 카피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런 하면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채워지죠. 자, 다시 내꺼 프로젝트로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나리오를 PC에 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은 내보내기입니다. 내보내기에서 여기서 확인을 클릭하면 시나리오.json이 여기 이렇게 카피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폴더 열기 해보면 시나리오가 카피가 됐죠. 자, 이번에는 프로젝트 2로 가서요. 방금 전에 PC로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 가져오기라고 하는 아이콘입니다. 클릭해주고 파일 선택 갑니다. 시나리오라고 있죠? 여기에 선택해주고요. 열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들어왔죠? 확인 클릭하면 바로 읽어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격으로 들어가 있죠. 프로퍼티가 다 속성들이 다 같고 데이터는 없습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런 버튼 클릭해주면 런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요 모델들은 요 위에 있는 아이콘을 써가지고 이렇게 복수계로 같이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할 수도 있고요. 또 복수로 불러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잭이라고 하는 데 이름을 보면 프로젝트에 보면 여기도 풀잭 이름에 3점 아이콘이 또 있거든요.
여기에서 내보내기를 하면은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내보내기가 됩니다. 열어볼까요? 폴더 열기 하면 프로젝트2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이슨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포맷으로요. 프로젝트도 제이슨으로 저장이 되고 모델도 제이슨으로 저장이 되니까 이름을 좀 구별해줘서 저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풀잭은 또 어떻게 읽냐? 프로젝트는요, 이 프로젝트 여기 플러스 옆에 불러오기라고 있잖아요. 프로젝트 가져오기. 여기를 클릭해주고 찾기를 클릭해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열기 하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풀잭2라고 또 불러왔죠? 브라이트스는 또 편리하게 동일한 이름을 허용을 합니다. 구별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생성 날짜가 다릅니다. 잘 보세요. 시간이 다르죠? 여기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별하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을 허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델도 허용해요. 여기 또 복사를 또 누르면 시나리오 카피가 하나 더 생깁니다. 자, 같은 이름으로 생겼죠? 그러나 구별은 생성 날짜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수 이름도 허용한다는 편리한 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시나리오 실습을 마칩니다.